자, 12번 문제를 봅시다. 12번 문제는 지금 보기 차식이죠. 4차 중에서도 4차, 2차 상수항. 그러니까 3차 개수와 1차 개수가 0인 거. 얘를 보기 차라고 하죠. 거기에다가 실근 조건이 연결된 겁니다. 그러면 얘는 자, 일반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경우에 뭐를 이용해서 푸냐면은 근의 부호를 이용해서 풀어요. 왜냐면 x제곱을 t라고 우리가 치환하기 때문에 이 t라는 것이 0보다 크거나 같거든. 실수라면. 그래서 두 양근을 가져야 된다. 뭐 양근 하나, 은근 한 개 가져야 된다. 이 조건에 따라서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많이 풀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12번 같은 경우에는 올부스에 있는 얘는 좀 특이합니다. 뭐가 특이하냐면 이 자체가 뭐가 돼버리죠? 그냥 인수분해가 돼버려요. 자, 우리가 3, 4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왕이야. 무조건. 알겠지? 그래서 이 미지수 있잖아요. K라는 미지수가 있더라도 인수분해가 된다면 인수분해해서 푸는 게 훨씬 더 좋아요. 되겠니?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얘를 인수분해 하려고 봤더니 이 상태로는 일단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즉 제곱 빼기 제곱꼴로 일단 바꿔야 되겠죠. 보기차 인수분해 하는 거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형태는 그냥 t로 치환했더니 이게 2차로 인수분해 되는 경우가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그건 아니야. 그래서 이거를 인수분해를 잘 봤더니 얘를 일단 전개를 한번 해볼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x 4제곱에 자 여기 보니까 뭐가 되죠? 플러스 6x 제곱이죠. 왜? 이거 마이너스 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만나서 뭐죠? 마이너스 4k 제곱이 있습니다. 맞지? 요거 마이너스 4k 제곱 x 제곱이 요항. 그 다음에 이 9를 앞에 적을게요. 다시 말해서 얘를 전개해서 얘를 앞쪽을 하나 빼고 뒤쪽을 하나 붙였어요. 왜 이렇게 했냐면 자, 요 합차 형태가 딱 되니까 그래요. 어떻니? x제곱 플러스 3의 완전 제곱이고 얘는 2kx의 전체 제곱이란 말이지. 맞죠? 그래서 얘는 자, 앞에 거 한 번은 얘를 더하고 즉 2kx 한 번은 얘를 뭐하고 빼고 맞습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 맞죠? 알겠니? 자, 그래서 지금 얘가 인수분해가 완료가 됐으니까 우리가 요걸 통해서 이제 판단을 할 건데 자,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실근이 몇 개 나올 수 있죠? 네, 2개 나올 수 있고 1개 나올 수 있고 0개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 여기서도 실근이 2개, 1개, 0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맞니? 실근의 개수가 관심이니까 당연히 우리가 실근의 개수로 일단 케이스를 나눠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가 2개고 얘가 뭐 1개다. 이러면 전체적으로 몇 개가 되죠? 3개가 될 거야. 근데 서로 다른 애 입장에서는 보면은 이게 중복도가 일어나면 또 뭐예요? 서로 다른 근 입장에서 1개가 된다고. 다시 말해서 여기서 근이 예를 들어서 근이 뭐 2하고 5가 나왔어. 예를 든 거다. 여기서 근이. 자, 여기서 근이 중근이 나왔는데 2가 나온 거야. 2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자, 이 전체 입장에서 4차 방정식 입장에서의 서로 다른 근은 몇 개밖에 없죠? 2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중복도가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중복도가 때문에 중복 때문에 서로 다른 근이 2개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복잡해져 버려요. 케이스가. 맞지? 지금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왜냐면 중복하게 되면. 아니면 이렇게 되면 아예 깔끔하게 또 떨어지죠. 2개, 0개니까. 뭐 여기 2, 5고 여기는 실근이 없는 거야. 허근만 2개 나오는 거야. 그럼 전체적으로 역시 근이 2개가 되잖아.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뻔했어. 그런데 말이야, 이게 또 우연히 또 겹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인수분해 되는 것도 굉장히 좀 접근이 쉬워졌는데 발견을 한다면 여기서도 뭘 보냐면요. 자, 여기에 판별식을 한번 구해볼게요. 선생님, 얘놈의 판별식을 D1, 얘 D2로 할게. 그러면 4분의 D1, 자, 절반 공식 쓸게요. 자, 반의 제곱, K제곱, 마이너스 AC 되겠니?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고, 여기 D2 볼까요? 얘 어때? 자, 이거 반을 한 마이너스 K인데 제곱하면 어차피 K제곱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AC 하면은 이렇게 돼요. 다시 말해서 야, 이거는 판별식 2개가 뭐 해버리죠? 같아 버렸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K가 1이래.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얘는 1의 제곱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 얘도 마이너스 2인 거야. 다시 말해서 K가 정해지잖아? 그럼 이 2개의 값은 완전히 같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얘는 양수인데 즉 2개인데 얘는 1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판별식이 식이 완전히 같기 때문에.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만약에 2개면 얘도 반드시 2개. 얘가 1개면 얘도 반드시 1개. 이런 식으로 밖에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발견해 줘야 돼. 하필이면 이 판별식 2개가 뭐하다고? 같다 이거죠. D1과 D2 같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제 좀 케이스가 줄어들었어요. 어떻게? 얘가 2개일 때 아까처럼 1개인 거 따질 필요가 전혀 없단 말이죠. 그럼 얘가 2개면 얘도 자동으로 2개예요. 그리고 얘가 1개면 자동으로 얘도 1개예요. 얘가 실근이 0개면 얘도 자동으로 0개입니다. 케이스가 몇 개밖에 없지? 3개밖에 없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 그런데 말입니다. 첫 번째 경우를 한번 볼게. 얘가 두 개고 얘가 두 개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근이 2, 5 이렇게 두 개 나왔어요. 여기서 근이 두 개 나왔어요. 뭐 3, 7. 이러면은 자, 4차 입장에서 서로 다른 것은 몇 개죠? 4개가 돼버리잖아.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원하는 게 서로 다른 근이 몇 개? 두 개이길 원해요. 그러려면 자, 이미 여기서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왔지? 그럼 여기도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줘야? 얘랑 완전히 똑같은 중복이 일어나야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이해되겠습니까? 요 식과 요 식의 근이 완전히 같아야 돼, 두 개가. 맞니? 그러려면은, 야, 근이 같으려면은 2차 방정식이 뭐 해야 돼? 완전히 같아야 돼. 최고차 계수가 둘 다 1이니까. 맞니? 근데 이 두 식이 완전히 같아질 수 있나요? 자, 이 두 근이 완전히 같아지려면 식이 완전히 같아야 되는 거고, 그러려면은 이거 2차 계수 같고 이미 상수랑 같으니까 이게 같아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 2K가 마이너스 2K가 돼야 되니까 K가 0이죠. 맞니? K가 0이에요. 근데 K가 0이면 모순이 생기죠. 왜? 두 식이 완전히 같아져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요. 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K는 0이 아니다라고 이미 조건에 걸어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 한다고 성립할 수 없어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두 근이 완전히 같아지는 이런 경우는 우리가 문제 조건에 의해서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판별식이 0인 경우로 해볼게요. 그러니까 얘도 한 개, 얘도 한 개인 거야. 되겠니? 그러면 지금 판별식이 얘잖아. 다시 말해서 K제곱 마이너스 3이 0인 거고, 그러면 K가 루트 3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루트 3이면 되겠죠. 됐니? 자, 그러면 K가 루트 3이면 여기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루트 3을 대입한 거다. 그러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루트 3의 완전 제곱이고, 얘는 x 마이너스 루트 3의 완전 제곱이죠. 그러면 여기서 근이 뭐죠? x가 마이너스 루트 3이란 근이 하나 나오고요. 여기는 루트 3이란 근이 나오죠. 따라서 여기서 중근, 여기서 중근 해서 앞에서도 중근, 뒤에서도 중근 나오는데 그 둘이 서로 달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몇 개? 두 개의 중근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K가 3일 때 지금처럼 확인해 보니까 괜찮아요. 그럼 K가 뭐일 때도 마이너스 3일 때도 뭐 해봐야 되겠니? 대입해 보니까 역시 얘는 이제 여기 부호만 반대로 해서 나오겠죠? 여기 마이너스 3을 넣으면.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문제 조건에 부합한다 이거예요. 왜? 서로 다른 두 근을 가지니까 4차 방정식이. 그래서 이 경우가 이제 해당되는 경우가 나오고요. 자, 1번이 안 되는 건 선생님이 지금 열심히 설명을 한 거고, 세 번째는 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면 실근이 없어. 얘도 없어. 얘도 없고 얘도 없는데 뭐 그러면 끝난 거지. 그래서 모든 경우를 다 우리가 살펴봤다 이겁니다. 되겠지?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우연히 겹쳐서 문제 접근이 굉장히 좀 독특하게 흘러갔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 첫 번째 얘가 뭐가 된다고? 그냥 인수분해가 돼버렸어. 맞니?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인수분해가 됐는데 판별식으로 해봤더니 이 둘이 판별식이 완전히 같은 거야. 맞지? 그러니까 앞에서 두 개 나오면 뒤에서도 두 개, 앞에서 한 개 나오면 뒤에서도 한 개, 앞에서 0개면 뒤에서도 0개야. 근데 우리가 원하는 문제 조건인 4차 입장에서 두 개가 되기 위해서는, 맞지? 자, 첫 번째 경우를 따져봤더니 이렇게 완전히 식이 일치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K가 0이어야 되고, 맞죠? 이 둘이 식이 같으면 2차 계수는 이미 같고 상수항 이미 같으니까 K가 0이면 같은데, 그때는 문제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1번 경우는 없고 2번 경우만, 그렇지? 판별식이 0인 경우만 따져주는 게 되고, 그러면 K가 뭐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 이 둘은 다 우리가 원하는 조건에 부합하니까 서로 다른 모든 K의 곱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이 뭐가 돼야 되겠죠? 네, 얘랑 얘를 곱한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3이 정답이 됩니다. 자, 15번을 봅시다. 15번은 좀 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 이 4차 방정식의 근을, 실근이 지금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1이라고 하여튼 가르쳐 줬죠. 자, 근은 반드시 뭐 해서 대입하면은 뭐 한다고 등호를 성립시킵니다. 맞니?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다가 뭐 x에다가 1을 한번 뭐 할까요? 대입해 볼게요. 이 4차 방정식에. 그러니까 1은 4제곱 해봐야 어차피 1일 거고, 그 다음 2 곱하기 1의 제곱, a 곱하기 1 마이너스 10이 0이죠. 그러면 a가 얼마가 됩니까? A는 7이 나오고요. 그러면 이 나온 결과를 뭐 하면 돼? 여기 다시 대입하면 되잖아요, 여기에. 맞지? 그러면 여기는 이제 더 이상 미지수 개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주어진 식은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네, 인수분해 해야 되잖아요. 인수분해 하는데 지금 명백하게 얘는 x-1이라는 인수가 있습니다, 얘는. 자, 요거를 이렇게 적으면 x-1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맞니?
그러면 여기 있는 개수를 찾는 방법은 그냥 왔다 갔다 해서 찾아도 되고, 맞죠? 아니면 뭐 해도 됩니까? 뭐 조립제법을 써도 돼. 근데 선생님 그냥 왔다 갔다 해서 찾을게요. 즉, 항등식의 개수 비교법을 이용합시다. 자, 요거 1이니까 여기 1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이 마이너스 10이니까 여기 뭐예요? 네, 플러스 10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 2차 개수를 볼게요. 2차 개수는, 자, 여기 3차 개수 비교를 할 텐데, 마이너스 x 세제곱이 나오죠. 자, 여기는 0x 세제곱이거든. 그러니까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네, 플러스 x 세제곱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는 x 제곱이 있어야 네, x 세제곱이 나오겠죠. 그 다음 이제는 1차를 비교할까? 2차보다는 2차는 경우가 좀 많으니까. 자, 1차를 비교하게 되면 얘랑 하면 뭐예요? 10x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 7x거든. 뒤에 마이너스 3x가 있어야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랑 곱해서 나오려면 플러스 3x가 있으면 되겠죠. 되겠니? 자, 안 되면 뭐 조립제법 쓰면 돼요. 알겠니? 자, 그 다음 여기 인수분해 했는데 요 뒤에도 다시 얘도 3차잖아. 얘도 3차니까 얘도 다시 인수분해를 해보자. 그러려면 인수정리를 이용하는 거고, 얘의 약수 1, 2, 5, 10 풀마 맞죠? 이걸 대입해서 0이 되는 애가 반드시 있습니다. 알겠지? 자, 선생님은 지금 여기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볼게요. 요 뒤에 여기에다가 그럼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플러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플러스 10 맞습니까? 0이 되죠. 맞니? 자, 이거는 뭐 시행착오 거쳐서 한 겁니다. 알겠니?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넣어서 0이니까 여기는 x 플러스 2라는 인수가 있어야 돼요.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선생님이 개수 비교로 갈게. x 제곱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상수항 10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 5가 있어야 됩니다. 됐니? 그 다음 2차 개수를 볼게요. 여기 2x 제곱이니까 뒤에 뭐가 있어야 x 제곱이 됩니까? 네, 마이너스 x 제곱이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 만나서 마이너스 x. 되겠니? 4차식은요, 선생님이 요 뒤에 것만 인수분해했고, 여기 앞에 것도 마저 적어줄게. 그러면 이제 얘가 된 거죠. 이해되겠니? 이 중간에는 그냥 계산 흔적입니다. 자, 이 4차 방정식이 실근 하나가 있고, 그리고 두 허근 중 하나가 알파래요. 그러면 허근은 어디서 나옵니까? 당연히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거나, 얘가 0,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미 실근이고요. 허근이 나온다면 여기서밖에 나올 수가 없어. 맞지? 뭐 확인사살로 판별식을 해줘도 좋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 당연히 음수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놈의 한 근이 뭐라고요? 한 허근이 알파래요. 그때 지금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를 구하래. 그러면 이 허근을 근의 공식 쓰는 이 똥멍청이들이 쓰면 안 된다. 알겠지? 근의 공식이 아니라 지금 한 허근을 알파를 했으니까 여기서 근의 성질인 뭐예요? 근은 네, 역시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합니다. 자, 이걸 사용해서 굳이 근의 공식을 쓰지 않더라도 문제에서 원하는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알파를 넣어주세요. 자, 알파를 대입하면 근이기 때문에 얘가 성립하죠. 그리고 문제에서 원하는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는 얘고, 얘를 이항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는 네, 마이너스 5가 되어서 얘가 답이 됩니다. 이해되겠죠? 자, 18번 문제고, 18번은 그냥 내신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유형이에요. 알겠죠? 뭐냐면 근의 경우를 따지는 겁니다. 경우를 따져서 실근이 개수가 2개가 되는 이 경우가 한 개가 있는 게 아니야. 꼭 2개를 따져서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보통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일단 여기 보입니까? 이 3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A라는 X 이외의 미지수 개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뭐가 된다고? 네, 인수분해가 됩니다. 인수분해가 되니까 제발 인수분해 좀 해주세요. 알겠죠? 자, 여기서는 근데 어디에 주목할 거냐면은 이 A가 없어져야 되잖아. 맞지? 어떤 숫자를 넣어야 A가 사라지겠니? 라고 했을 때 지금 여기 보니까 요거 앞에 만나면 2A잖아. 이건 A잖아. 이게 만약에 1이라면 맞지? 1이라면 X에 1을 넣으면 A, 2A 더하기 A니까 이건 안 사라져. 그러니까 A가 일단 사라지려면 음수를 넣어야 되고, 그때 후보군이 마이너스 1을 넣는 게 좋겠죠.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면 뭐예요? 여기는 플러스 A가 될 거고. 여기 마이너스 1 넣으면 뭐예요? 마이너스 2A가 되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A잖아요. 그러니까 A가 일단 소구가 되죠. 맞지? 선생님 지금 A만 본 거야. 그러니까 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마이너스 1을 넣은 걸 나머지를 좀 적어 볼게요. 마이너스 1을 넣으면은 얘는 마이너스 2A이고 여기는 플러스 1이고, 맞지? 여기 마이너스 1이죠. 0이 됩니까? 네, 0이 되네요. 왜? 상수항도 보니까 선생님 여기 잘못 적었네. 이거 마이너스 2죠. 이거 그러니까 플러스 2죠.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1 3개를 곱하게 되니까 되겠지? 자, 그래서 얘가 실제로 이제 0이 됩니다. 되겠죠?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자,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에서 적으면 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왜? 마이너스 1을 넣어서 0이 됐으니까. 그 다음 여기 뒤에 있는 거 역시 개수 비교로 갈게요. 자, x 제곱해서 얘가 나왔고요. 맞지? 자, 최고차와 상수항이 일단 쉬우니까
이걸 통해서 개수 비교해서 갈게. 자, 얘는 A-1이 써야지 이 둘을 곱해서 얘가 나올 거 아닙니까? 맞니? 그 다음 이제 2차 개수를 보자. 이거 AX제곱이거든.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이미 X제곱이 나왔죠. 그런데 뭐가 있어야 얘가 AX제곱이 되겠니? 그쵸? 여기는 A-1이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그래야 이거 두 개에서 사라지면서 A만 남겠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만나서 X제곱이고 이렇게 만나서 나와야 되는데 1차 개수가 뭐가 돼야 된다고? 네, A-1이 돼야 돼요. 되겠지?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대답을 잘해야 돼. 왜냐? 얘는 인수분해 했더니 X 이꼴 마이너스 1이란 근이 여기서 이미 나와. 맞지? 곱해서 0이라는 것은 얘가 0이거나 또는 얘가 0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X 이꼴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이 나왔고 그 다음 여기에서 이제 근이 어떻게 되겠니? 라는 게 문제의 질문이거든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래. 맞죠? 아, 그러면 여기서 실근의 개수가 두 개가 될 수도 있고요. 한 개가 될 수도 있고요. 0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실근의 입장에서. 그러면 얘가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니까 여기서 한 개 나왔으니까 여기서도 한 개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경우만 생각하면 안 된다. 알겠지? 알겠지? 이것도 물론 가능하지만 뭐도 가능하냐면 이 경우도 가능해요. 이 경우도. 왜? 선생님 여기서 두 개 나오고 여기서 한 개 나오면 총 세 개 아닌가요? 여기서 근의 나왔을 때 예를 든 거다. 예를 들어서 얘가 3이 나오고 5가 나왔어요. 그러면 서로 다른 두 근인데 3, 5, 마이너스 1은 이 3차 함수 입장에서 3차 방정식 입장에서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이 나온 거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근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 쳐봐. 마이너스 1, 5 되겠지? 요 근이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서 두 개 나온 것도 맞고 여기서 한 개 나온 것도 맞는데 전체적으로 서로 다른 세 개입니까? 자, 서로 다르냐는 말이 되게 중요하지 여기. 서로 다른 세 개가 아니라 얘는 뭐죠? 서로 다른 두 개밖에 없어요. 맞니? 그래서 첫 번째 경우 있잖아. 얘를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알겠니? 자, 얘가 만약에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온다면 그때는 지금처럼 앞에서 나와 있는 이미 나온 근을 중복해서 가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우를 따지는데 이게 중복해서 나오는 근, 중근이죠, 중근. 자, 지금 중근을 꼭 따져달라는 겁니다. 되겠니? 자, 마이너스 1이 근이 되면은 지금처럼 서로 다른 근이 두 개만 되는 경우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마이너스 1이 근이다.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하죠. 맞니?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여기 넣을게요. 이 2차식에.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고요.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A 마이너스 1은 0이 되겠죠. 되겠니? 그러면 얘는 뭐가 됩니까? 1은 0? 이렇게 나오지. 이해되겠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1은 절대 0일 수가 없잖아. 이 얘기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대입해서 등호가 성립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이 방정식 있잖아. 이 2차 방정식은 마이너스 1이 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겠니? 그래서 이 경우는 뭐 해야 됩니까? 배제해도 됩니다. 선생님 꼭 따져줘야 돼. 알겠지? 다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근이 나오고 여기서도 근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얘가 중복해서 근을 가진다고 했을 때 뭐가 되니까 모순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경우는 이제 따져봤는데 안 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인 뭐예요? 얘가 중근을 가지는 거예요. 되겠니? 그러면 판별식 구해볼까요? 여기 b제곱 마이너스 4ac 맞습니까? 얘가 0이면 되겠죠. 자, 여기 a-1로 묶어낼까요? 바로. 그래서 a가 뭐 또는 1 또는 a가 5가 되겠죠. 자, 이거 a-5니까 됐니? 여기서 근 한 개 나왔고요. 여기서 중근 또 한 개 나왔죠. 그리고 전체 입장에서는 그럼 3개가 되겠지. 구체적으로 이제 만약에 확인하고 싶으면 여기 a에 1을 한번 넣어보세요. 이해되겠니? a가 1이라면 여기 x제곱. 자, 1 넣으면은 저게 다 사라지죠. 그러니까 는 0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1 빼기 1 빼기 1 맞지? 그래서 x는 0이라는 근만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 뒤에서.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두 개가 나오는 거고. 만약에 a가 뭐예요? 5라면은 자,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얘는 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이 0인 거니까 x가 마이너스 2라는 근이 여기서 중근으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2라는 근 하나, 여기 마이너스 1이라는 근 하나 해서 전체적으로는 서로 다른 근이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이건 굳이 넣어서 확인을 안 해봐도 되는데 자, 넣어서 확인을 한번 해본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는 중복해서 얘가 일어날 수가 없거든. 왜? 아까 했잖아요. 마이너스 1이 여기서 절대 근이 안 돼. 그렇지? 그러니까 선생님 혹시라도 여기서 근이 마이너스 1로 중복이 돼버리면 얘가 중복이 몇 번 돼버려? 3번이 돼버린다고.
그게 삼중근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한 건데 굳이 할 필요 없었어. 이것 때문에. 이해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뭐가 돼야 돼요? 모든 A의 합을 원했잖아요. 모든 A의 합. 그래서 A는 합은 6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 과정에서 계산해서 아까 여기서 곧장 있잖아. 대답해도 됩니다. 6이라고 알겠죠? 요거 안 해봐도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19번은 선생님이 빠른 풀이와 정석적인 풀이 두 개를 할 겁니다. 자, 이 빠른 풀이를 얘기해서 밑에 있는 다음 문제들도 계속 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선생님이 정석적인 풀이를 먼저 한번 보일게요. 자, 일단 요거 보이죠? 얘는 전개를 할 수 있어야 돼. 즉, 2-알파, 2-베타, 2-감마라는 것은 전개식에 의해서 자, 이건 곱셈 공식이야. 이거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곱셈 공식이죠? x-a, x-b, x-c. 맞니? 이 전개하게 되면 자, x의 세제곱항이 있고요. 그 다음 x의 제곱항이 있고요. 그 다음 x의 항이 있고요. 그 다음 상수항이 있는 거잖아요. 맞지? 근데 얘가 3차거든.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의 항들이 다 3차여야 되는데 얘는 2차니까 이 앞에 있는 건 몇 차? 1차가 돼야 돼요. 그러면 1차가 나오는 방법이 마이너스 1a x 이렇게 해야지만 뭐가 되겠죠? x는 두 번 있고 1차가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되겠죠? 여기가 바로 x제곱의 개수가 되고 마이너스로 묶어내면은 그냥 뭐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x세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는 얘가 1차고 이 앞에가 몇 차가 돼야 돼? 2차가 돼야 되잖아. 2차가 되려면 이런 식으로 곱해줘야 되겠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x. x는 하나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부호가 어떻게 되지? 플러스 ab가 되겠죠.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b를 곱했기 때문에. 그래서 ab라는 항이 나와야 돼요. 또 마찬가지 방법으로 뭐 bc라는 항도 나와야 되고 ca라는 항도 나와야 되죠. 되겠니? 자, 그 다음 얘는 상수항이잖아. 상수항은 뭐예요? x가 하나도 안 사용된 거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호를 보자 이거죠.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3번 곱하면은 전체적인 부호는 마이너스라서 마이너스 abc 되겠죠. 자, 이 공식 알고 있지? 이 공식 너무 잘 몰라서 애들이 한번 언급한 거고 거기에다가 x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야 지금? 2가 들어간 거야. 2가 맞지? x 자리에 2가 들어간 거야. 되겠니? 그래서 얘는 2의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의 2의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의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 되겠죠? 얘가 되는 거고 자,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얘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기 근과 계수 관계를 한번 적용해 봅시다. 알파 베타 감마가 이 세 근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자, 세 근의 합은 뭐가 됩니까? 3차 계수분의 2차 계수 해서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1분의 마이너스 5 하면 틀린다. 왜 틀립니까? 이 조심해. 함정이야. 뭐예요? 2차 계수는 0입니다. 여기 2차 계수 없어. 이거 1차 계수야. 알겠니? 그러니까 얘가 아니라 뭐라고? 0이라 적어야 된다고. 되겠죠? 그 다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얘는 뭐가 되는 거죠? 네, a분의 c 해서 5가 됩니다. 이 부호는 그대로고 자,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3개를 곱한 건 뭐죠? 네, a분의 마이너스 d에서 6이 되는 거죠. 되겠니? 그래서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돼요. 여기 0 넣고 여기는 뭐 넣고요? 지금 5를 넣고 그 다음 여기는 뭘 넣으면 돼요? 6을 넣으면 돼요. 되겠니? 자, 8 자, 빼기 0 생략 5, 20 빼기 6이 되겠죠. 됐나?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12가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풀이가 뭐냐면은 근을 통해 통한 방정식을 작성하는 풀이입니다. 자, 세 근이 알파, 베타, 감마래. 세 근이. 그러니까 알파를 넣으면 0이 된다 이거잖아요. x 이퀄 알파가 근이다 이게 얘기죠. 그 얘기는 뭐예요? x 마이너스 알파라는 인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수. 자, 여기에 알파를 넣으면 뭐가 된다고? 0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선생님 얘를 fx라 잠깐 이름 적을까? 되겠니? 그래서 얘가 f 알파가 뭐라는 얘기니까 0이 돼야 된다고요. 맞습니까? 이 같은 얘기죠. 그러면은 반드시 그 이유가 있었는데 fx라는 n은 x 마이너스 알파라는 인수가 있었기 때문에 알파를 넣으면 알파 빼기 알파에서 0이 되고 그래서 근이 되는 거죠. 되겠니? 자,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베타라는 근도 있고요. 감마라는 근도 있어요. 따라서 이 3차 방정식은 이렇게 작성이 됩니다. 맞죠? 그리고 최고차 계수는 몰라.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근데 내가 작성한 이 3차 방정식은 이 방정식과 뭐죠? 완전히 같아요. 되겠니?
그래서 이 둘은 무슨 식? 네, 항등식입니다. 그러면 이 K, 최고차 계수도 뭐라고 할 수 있죠? 네, 1이라고 할 수 있죠. 왜? 좌변에 최고차 계수 1이니까 우변도 최고차가 1이라는 것을 계수 비교법으로 알아낸 거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얘랑이 이제 항등식이거든. 항등식이니까 뭐 해도 됩니까? 수치를 대입해도 돼. 개수를 비교해도 되고. 자, 수치 뭐? 2를 넣으면 되겠죠. x에다 2를 한번 대입해 볼까요? 그럼 뭐가 됩니까? 얘가 8, 여기 10, 마이너스 6이고 2 마이너스 알파, 2 마이너스 베타, 2 마이너스 감마가 되죠. 됐니? 근데 얘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잖아. 되겠습니까? 자, 이걸 보고 이렇게 선생님이 숫자 2를 넣은 겁니다. 알겠니? 실제로는. 그래서 얘는 계산하면 얼마가 돼요? 12가 되니까 답이 그냥 12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보다 훨씬 어때요? 간단하죠? 맞니? 그래서 지금과 같이 방정식을 작성을 해서, 자, 그러면 이제 항등식이 되는 거니까 두 식이 같은 거니까 거기다가 적당히 수치를 넣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돼요. 자, 다음 22번이고요. 22번도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자, 일단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세근의 합이 얼마가 되죠? 자, a분의 마이너스 b 해서 1이 되겠죠. 맞니? 그리고 여기 주어진 요 식 보입니까? 구하고자 하는 거? 이걸 이용을 해서 대입을 통해서 식을 좀 바꿔줘야 돼. 무슨 말이냐면 알파, 베타의 합은요, 얘를 이항하면 되잖아. 뭐지? 네, 1 마이너스 감마가 돼요. 자, 요거는 이게 되겠죠. 베타와 감마의 합은요, 이 둘 더한 거니까 얘만 이항하면 되잖아. 1 마이너스 알파가 돼요. 얘는 1 마이너스 베타가 돼요. 그래서 이 주어진 식 있죠? 이 주어진 식이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다 이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되면은 너무 힘들어. 이거 다 전개하기도 그렇고, 맞지? 그래서 이렇게 세근의 합을 통해서 공통인 1 마이너스 알파, 1을 기준으로 해서 1 마이너스 베타, 1 마이너스 감마라고 고치면 어떤 이득이 생깁니까? 네, 아까 했던 겁니다. 자, 이 3차식 있죠? 뭐? 방정식을 작성해 버리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라는 이 3차 방정식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같다라고 항등식을 세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맞지? 그런 다음 뭐 할 거예요? 얘를 구하고 싶으니까 x에다가 뭐 넣으면 되겠니? 네, 1을 넣으면 얘가 딱 나오죠. 자, 1을 넣으면 1 빼기 1 빼기 4 더하기 2가 되는 거고 1 빼기 알파, 1 빼기 베타, 1 빼기 감마가 되겠죠. 됐니?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죠? 네,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 전체 값은. 그래서 끝나게 되는 거죠. 되겠니?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 있잖아. 몇 번? 네, 19번하고 똑같은 아이디어를 썼는데, 맞지? 여기서 근과 계수 관계에서 세근의 합을 이용해서 요 과정 있잖아. 요걸 해서 대입을 한번 해줘야 돼. 그것만 이제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자, 23번도 너무나 중요한 문제죠. 자, 얘는 2차 방정식도 이렇게 많이 풀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f-2가 2잖아. 맞지? 그러면 얘를 이 상태로 두는 게 아니라 얘를 이항을 하세요. 알겠지? 꼭 이항을 해주세요. 자, 이항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죠. 이 꼴 제로가 나온단 말이에요. 제로. 0, 0, 0. 이게 0이 되게 중요해. 그리고 마찬가지로 F1도 2잖아요. 그럼 얘도 뭐 할까요? 이항을 하세요. 그래서 F1-2는 0. 그 다음 마찬가지로 F3 빼기 2도 0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게 0이 나왔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 함수값이. 자, 여기서 선생님이 갑자기 느닷없이 자, gx라고 이름 붙일 텐데 gx를 갖다가 어떻게 이름 붙일 거냐면 자, 여기 있는 숫자 보이죠? 자, 얘에다가 즉 fx에다가 뭐 빼기를 했다 이렇게 할게요. 자, 요건 얘가 숫자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네 지금은.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요. 자, 얘를 gx라 하자 라고 한다면 자, 이 gx는요 fx가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 함수잖아. 맞니? 그런데 거기다 2를 빼봐야 어때? 얘는 여전히 몇 차 함수죠? 3차 함수예요. gx는. 맞지? gx는 그래서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 함수가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뭘 넣었더니 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은 거잖아. 맞지? 그러면 얘가 되는 거고 걔는 뭐가 나온다고? 0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g라는 함수가 있잖아.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 0이 나왔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쵸? g 알파가 0이라면 자, gx는 x 마이너스 알파라는 뭐가 있죠? 네, 인수가 있는 겁니다. 되겠니? 자, 0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대입에서 0이 나왔다는 얘기는 원인이 있었던 거거든. 0이라는 숫자는 그냥 안 나와. 뭐? 인수가 있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되겠니? 그래서 x 플러스 2라는 인수가 있었기 때문에 얘가 0이 나온 겁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거는 g1이죠. 이거는 g3이죠. 다시 말해서 gx라는 n은 어떻게 됩니까? gx라는 n은 x 플러스 2라는 인수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그리고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가 있어야 되고 x 마이너스 3이라는 인수가 있어야 돼요. 됐나? 그러면 자 gx를 내가 세운 거거든. 근데 gx가 뭐예요? fx 빼기잖아. fx 빼기 2가 얘거든. 그러면 이제 gx는 사라져라. 무슨 말이냐면 얘가 얘랑 같다 이렇게 해서 원래 세운 거지만 이제는 좀 사라져서 얘랑 얘랑 같다로, 즉 얘만 뭐해서 이항을 해서 fx는 뭐가 되는 거죠? 네,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래서 fx의 식을 완전히 완성했죠. 이제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fx에다가 f0을 구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 선생님 식을 세울 때 원래 최고차는 모르니까 k라고 해줘야 돼. 근데 아까 여기 최고차에서 1이라고 이미 했잖아. 그래서 선생님 잠깐 생략한 건데 다른 문제에서 1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알겠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k라고 두시고 자 k를 구해봤더니 1이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돼요. 자 f0은 여기 2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네, 더하기 2가 되는 거고 그래서 8이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26번입니다. 26번은 4차 방정식에 네 근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개를 가르쳐 줬다 이거죠. 2 플러스 루트 3과 2i라고 이렇게 두 개를 가르쳐 줬어요. 근데 얘가 개수가 a, b, c, d라는 이 개수 있잖아요. 이 개수가 하필이면 무슨 개수죠? 네, 유리개수입니다. 유리수. 그러면 우리가 켤레근 내용 알고 있죠? 네. 이렇게 무리근이 나오게 되면 자동으로 뭐도 근이 됩니까? 네, 2 마이너스 루트 3도 근이 되죠. 이 근호 앞에 부호가 반대인 거. 자, 여기 2i가 근이란 말이지. 그러니까는 이 i 앞에 부호가 반대인 마이너스 2i 되겠니? 이 켤레 복소수 있죠. 얘가 또 자동으로 근이 되죠. 왜냐면 유리수는 실수이기도 하잖아요. 맞죠? 실계수 방정식은 허근을 가지면 반드시 켤레근을 가진다. 그 내용 때문에. 그래서 이 유리수만 보장이 된다면 이 두 개를 가르쳐 줬는데 이 두 개에 딸려 있는 이 친구들도 당연히 근이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 그럼 이 네 개의 근을 가지는 4차 방정식을 작성해 보자 이거죠. 그때 우리가 원래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인수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전개한 결과가 뭐가 됩니까? 네, 두근의 자, 얘 둘의 뭐 합의 부호를 반대. 자, 이 둘을 실제 더하면 뭐예요? 2 플러스 루트 3, 2 마이너스 루트 3이니까 소가 되면 4가 되겠죠. 곱은 얼마죠? 네, 합차 공식에서 2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이니까 1이 되죠. 자, 이걸 전개하게 되면 실제로 어떻게 된다고? x제곱. 자, 합은 그대로 오는 게 아니라 부호를 반대로 해서 오고요. 그 다음에 곱은 그대로 오면 되겠죠. 맞니? 자, 이게 실제로 얘를 전개하면 그렇게 돼. 알겠니? 그래서 이거를 뭐 하겠다? 이거를 생략을 하고 바로 여기서 이렇게 적어달라 이겁니다. 되겠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둘의 합은 뭐가 되죠? 네, 0이 되겠죠. 그리고 곱은 어떻게 됩니까? 네, 4i 제곱, 마이너스 4i 제곱인데 이게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니까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얘를 두 근으로 가지는 방정식은 합에다가 부호를 반대로 하는데 0이라서 그냥 무시해도 되겠죠. 되겠니? 그래서 자, 얘랑 얘가 2차 방정식을 만들었고 자, 이 두 개를 뭐 한 거? 네, 곱한 게 바로 지금 여기 있는 최초에 있는 4차 방정식이 되겠죠. 자,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이 2차식과 이 2차식 있죠? 이 둘을 뭐 하게 되면 네, 곱하기로 연결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이 4차 방정식이 있지. 얘의 근이 4개가 바로 이렇게 4개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식과 이 식은 뭐 하다고 완전히 같은 식이에요. 맞죠? 동일한 근을 가지는 같은 식이고 개수도 같으니까. 그래서 얘를 뭐 해서 전개를 해서 둘을 뭐 하면 돼요? 개수 비교하면 됩니다. 자, 전개를 할 때 선생님 여기서 이렇게 할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일단 다 적을게요. 하나, 둘, 세 개. 자, x 4제곱, 4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이고. 그 다음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또 3개를 다 적을게요. 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4x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16x, 이거. 그 다음에 플러스 4가 되겠죠? 자, 이거 이제 동료한끼리 선생님 일부러 맞춰서 적은 거고, x 4제곱, 마이너스 4x 세제곱, 플러스 5x 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4가 0이 되고요. 자, 얘가 이 식과 같으니까 지금 여기 나오겠죠? a가 마이너스 4고요. b가 얼마죠? 5, c가 마이너스 16, d가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 b가 5죠. 빼기 c가 마이너스 16이고 그 다음에 여기 4죠. 되겠니? 자,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20이고요. 얘는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64가 돼서 정답은 네, 44가 되겠네. 자, 30번을 봅시다. 30번은 자, 세제곱하면은 1이 되는
그 근의 허근을 오메가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건 당연히 우리가 자동으로 뭐를 얘기할 수 있나요? 이항을 해서 맞죠? 얘를 이항을 해서 자 x-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이 되는 거고 자 허근이라 했으니까 여기는 실근이 나와서 허근은 여기 맞지? 요 놈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 하는 거죠. 그러면 근이기 때문에 여기 대입하면은 만족해야 되니까 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라는 식 하나 나온 거예요. 자 여기에 한 허근이 또 오메가이기도 하죠. 한 허근이 따라서 여기다가 대입해도 근이 되니까 오메가 세제곱은 1 되겠지. 그래서 이 두 개를 지금 우리가 재료로 해서 이 문제를 풀면 돼요. 즉 3차 관계식, 2차 관계식 하나씩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자 세제곱에서 1이니까 자 이렇게 큰 거듭제곱 숫자가 나오게 되면 뭐만 사용하면 되죠? 네 나머지 같은 수를 쓰면 되죠. 자 10제곱은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뭐가 돼요? 네 1이죠. 그래서 얘는 그냥 오메가의 1제곱하고 같습니다. 왜냐면 얘가 1이니까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그럼 오메가의 20제곱은요. 네, 3으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뭐죠? 2죠. 그치? 그러니까 얘도 그냥 오메가의 제곱을 적어주시면 돼. 얘가 1이니까. 되겠니? 자, 이제는 생략할까? 3으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입니까? 네, 0이죠. 0. 자, 이건 0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오메가 세제곱의 10제곱이고 얘는 1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1의 10제곱이니까 1이 되는 거죠. 되겠니? 자, 그래서 이 식은 어떻게 바뀌냐면은 자 오메가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그렇죠? 그 다음에 플러스 1 플러스 a의 완전 제곱이 되는 거죠. 얘가 0보다 작게 되는 애를 찾아봐 이거죠. 자 여기서 고민일 거야.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상인 건데 실제로 있잖아.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자 오메가라고 우리가 적었지만 실제로 얘를 모르는 수가 아니야. 그냥 한 허근을 그냥 오메가라고 이름 붙인 거지. 실제로 오메가는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기서 근해 공식 쓰면 되잖아요. 근해 공식 맞니? 근해 공식 쓰면 뭐가 되죠?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이거를 여기다 숫자를 넣으면 돼요. 넣으면 되겠지? 진짜 얘를 어떻게 제곱을 해서 계산하시고요. 오메가 진짜 넣으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풀이가 뭐냐면 오메가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일단 플러스라고 치고 해도 됩니다. 그러면 오메가 제곱을 실제로 뭐 하세요? 이걸 계산하세요. 그러면 얘는 실제 산수해야 돼. 뭐 4분의 이렇게 쭉 계산이 됩니다.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돼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놓고 얘를 여기다 놓고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가능하다. 근데 선생님은 첫 번째 풀이는 지금 하지 않을게 알겠지?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나는 이거 이렇게 할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 관계식을 쓰는데 보통은 어떻게 쓰냐면 오메가 제곱을 어떻게 이항을 해서 마이너스 얘를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많이 사용한단 말이에요. 맞지? 그러면 얘가 플러스 2 오메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2 플러스 a가 되겠죠. 자, 이 전체의 제곱이니까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될 텐데 얘가 0보다 작다 이렇게 처리를 하려면 여기서 우리가 이전에 배운 게 있죠. 뭡니까? 자, 얘는 허수야. 근데 그러니까 복소수죠. 복소수. 자, 제곱을 해서 음수가 되는 거죠. 어떤 복소수가 있는데 이걸 g라고 한다면 어떤 복소수가 제곱을 해서 0보다 작기 위해서는요. g가 바로 뭐여야 됩니까? 네, 순호수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을 복소수 단원에서 이미 배웠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풀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2 오메가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도 얘는 갖다 써야 됩니다. 알겠지? 얘는 자, 2 오메가는 어떻게 됩니까? 자, 2배를 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2배에서 가져오면 마이너스 1, 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가 되겠죠? 거기다가 플러스 2 플러스 a가 이 복소수 g인데 이 전체. 자, 얘를 실수 보수를 나눠 볼게요. 그러면은 더하면 뭐지? 그렇죠? 1 플러스 a가 되겠고, 맞죠? 플러스 루트 3i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근데 얘가 뭐이길 원한다고요? 네, 순호수가 되어야 됩니다. 자, 순호수라는 것은 여기 있는 실수부 있죠? 실수 부분이 뭐가 되면 됩니까? 0이 되면 되죠. 허수 부분은 자, 플러스든 마이너스는 상관이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은 뭐예요? 자, a가 네, 마이너스 1이면 됩니다.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좀 차이점은 뭐냐면 우리가 오메가라는 것을 보통은 근해 공식을 써서 이 숫자를 그렇죠 사용하지 않죠. 대부분 경우에 이 관계식만으로 그냥 처리를 해버리거든 많은 문제를.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서 그렇죠 오메가라는 것이 실제로 어떤 미지의 숫자가 아니라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야 이거를 그렇죠 여기에 대입을 하길 원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나는 진짜 이렇게 이 오메가 절대 이렇게 풀기 싫어 라고 하게 되면 세 번째 풀이도 해볼게. 이건 보너스야, 알겠지? 자, 세 번째 풀이 핵심은 요겁니다. 요 관계식 원래 있잖아. 얘를 이용을 하는데 처음에 이 두 번째 풀 때는 어떻게 풀었냐면은 오메가 제곱을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로 이렇게 풀었어요. 여기 보입니까? 오메가 제곱은 얘를 이항을 해서. 근데 세 번째 풀이에서는 이렇게 하려고 오히려 1차. 그러니까 여기 보입니까? 보통은 2차를 1차로 나누는데 여기에 오메가 플러스 1 보이죠? 오메가 플러스 1을 오히려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으로 바꾸려고. 그러니까 얘를 이항을 시킨 거예요. 되겠니? 그러면 여기 보입니까? 요 식에서 얘랑 얘 맞지? 이 둘은 오메가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을 넣으면 어떻게 되니? 이 중식은 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이 둘이 합쳐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에서 마이너스 2 오메가 제곱 플러스 a가 a 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이걸 전개할까요? 전개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4 오메가 4제곱 마이너스 4a 오메가 제곱 플러스 a 제곱이 되죠. 자 그리고 오메가 세제곱은 뭐였죠? 1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차수를 낮춰서 얘는 4 오메가가 되고요. 마이너스 4a에 여기 오메가 제곱은 아까 했던 것처럼 마이너스 오메가 마이너스 1차로 낮추는 거야. 되겠니? 그러면 얘는 자 오메가가 포함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눠 볼게요. 자 이거 4a 오메가죠. 그러니까 4가 있죠. 그래서 얘는 4 더하기 4a의 오메가가 될 거고요. 오메가가 없는 건 얘죠. 4a 플러스 a 제곱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숫자가 뭐가 되기를 원한다고? 네, 음수가 되기를 원한다고요. 문제에서 지금. 그치? 그러면 음수가 된다고 했는데 봐봐. 여기는 어쨌든 실수만 있어요. 왜냐면 이 오메가 자체가 뭐라고?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3i니까 여기가 i가 포함됐거든. i가 포함된 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메가도 마찬가지로 복소수 상등처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얘가 0보다 작으려면은 그렇지 이 허수분 없어져야 돼. 왜? 음수라는 것은 말이죠. 음수라는 것은 실수에서만 얘기하는 거야. i가 포함되면은 i는 0보다 작다, 크다 이런 얘기를 아예 못합니다. 아예 못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숫자가 일단 뭐가 돼야 된다고? 실수가 돼야 되거든. 그러니까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i가 사라져야 돼. 사라지기 위해서는 얘가 뭐가 돼야 됩니까? 0이 되어야지만 오메가가 사라지겠죠. 그래서 a가 뭐가 되면 되는 거죠? 네, 마이너스 1이 되면 됩니다. 왜냐면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4 더하기 4a가 0이 되기 위해서는 a가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 a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뒤에는 마이너스 4 그리고 플러스 1이니까 이 전체 식이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럼 음수가 되네. 그렇지? 그래서 이게 우리가 원하는 정답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되겠지? 자, 이게 여러 가지 풀이가 있지만 선생님은 이 세 번째 풀이를 먼저 보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알겠죠? 근데 두 번째 풀이가 좀 일반적이긴 합니다. 알겠지? 그 제곱을 해서 음수라는 것은 뭐 제곱하기 전에 뭐였다고? 순호수였다고. 그래서 그 순호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오메가를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3i라는 숫자를 넣어줘야 돼. 알겠지? 이거 이렇게 접근하는 거. 자, 31번은 좀 오히려 쉬운 문제입니다. 자, 어떻게 합니까? 관계식으로 푸는 건데요. 자, 이 양을 시켜서, 그렇지? 인수분해를 하는 거지. 그러면, 자, 허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허근은, 자, 이거는 실근이 나오죠? 그러니까 허근은 여기서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근이기 때문에. 따라서 근이라서 나오는 것은, 자, 최초에 있던 식에 대입하면 오메가 세제곱은 1 되겠지. 여기 근이라서 대입하면, 이 항에서. 자, 여기 대입하면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되겠죠. 그래서 근이기 때문에 나오는 관계식 두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과 개수의 관계로 나오는 관계식도 두 개가 있죠. 자, 요놈 이꼴 제로의 두 분이 뭐가 되는 거지? 오메가와 오메가 바가 되는 거니까 두 분의 합은 뭐가 되죠? 네,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곱은 뭐가 돼요? 네, 1이 되죠. 이해됩니까? 여기 개수 곱 안 돼. 얘는 그대로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냥 다 대답하면 돼요. 됐니? 자, 기억 같은 경우에 분수식이 있단 말이야. 분수식은 제발 계산하기 위해서 더하기 같은 걸 통분하면 됩니다. 알겠니? 자, 여기 오메가와 오메가 바분의 1을 더했어요. 그러면 오메가와 오메가 바로 통분한 다음 여기 오메가 바가 곱해져야 되겠죠? 여기는 오메가가 곱해져야 되는 거죠? 되겠니? 자, 그래서 이걸 답하면 되는데 곱하고 합은 쉽게 나와 있잖아. 맞지? 여기 보다시피. 자, 얘는 1이고 얘는 마이너스 1이에요.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조금 주목해야 될 게 오메가 바를 언급하잖아. 오메가 바를 언급하면 어쩔 수 없이 뭘 써야 됩니까? 근과 개수 관계 있잖아. 이거 이용한 거. 오케이? 여기서 꼭 답을 내야 되니까 혹시라도 이것만 써놓고 답이 안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바가 나오면 뭐 근계를 꼭 생각하세요. 자, 니은 볼게요. 니은은 이거는 인수분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 자, 여기 오메가 바가 공통으로 적혀 있단 말이지. 맞니?
따라서 얘는 오메가와 오메가 바를 묶어내면 얘는 오메가 바가 남고요. 얘는 오메가가 남죠. 되겠죠? 그러면 뭐예요? 얘는 여기 있네. 곱한 거. 얘는 뭐예요? 합한 거지. 여기 있네. 그래서 얘는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 돼서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니온도 맞네요. 자, 디귿을 보자. 디귿은 거듭제곱 맞죠? 얘가 4제곱, 5제곱, 40제곱, 50제곱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세제곱이 1이잖아. 그럼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자, 3으로 나눠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은 수를 적어주시면 돼요. 자, 4제곱은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1이잖아. 그러니까 오메가 1제곱으로 바꿔주시고요. 얘는 오메가의 제곱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3으로 나누면은 몫이 1이고 나머지가 2잖아. 얘는 3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39가 3의 배수니까 나머지가 1이죠. 자, 얘도 48, 이 3의 배수니까 나머지가 2입니다. 되겠지? 그래서 좌변은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게 오메가도 2개, 오메가 제곱도 2개 이렇게 있는 거죠. 되겠지? 자, 그리고 오메가 제곱이 나왔으니까 제곱 관계식은 여기 있단 말이지. 맞지? 이걸 이용할 거야, 이거를.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용하면 돼요? 그냥 오메가 제곱뿐만 아니라 요거 싸잡아서 그렇죠. 이거 싸잡아서 이용하게 되면은 이항하면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마이너스 1에서 네,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변도 볼게요. 자, 오메가의 바가 나왔는데 오메가 바의 30제곱 이렇게 나왔죠. 세제곱. 자, 오메가 바도 어디에 근입니까? 얘의 근이야. 맞지? 그러니까 선생님 요것만 적었었는데 뭐를 더 적어도 됩니까? 오메가 바에 대해서도 오메가 바의 세제곱은 1이고요. 오메가 바의 제곱, 오메가 바 더하기 1은 0이에요. 오메가 바도 근이야, 근. 알겠지? 그러니까 오메가가 근이기 때문에 취할 수 있었던 관계식 있잖아요. 이 두 개. 오메가 바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개의 관계식 만족시킵니다. 그래서 똑같이 뭐예요? 얘도 3칸 가면은 1이 되니까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같은 수를 적으면 됩니다. 자, 여기 오메가 바의 세제곱, 오메가의 30제곱인데요. 3으로 나눠서 나머지가 얘는 0이죠. 그냥 3을 적을게. 알겠지? 나머지 같은 수를 적으면 돼. 자, 얘도 그냥 오메가의 바의 세제곱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자, 얘 뭐지? 1이고 얘도 1입니다. 되겠니? 그래서 얘는 뭐가 돼요? 2가 됩니다. 자, 우변은 2고요. 좌변은 마이너스 2니까 얘는 틀리게 된 거지. 되겠니? 자, 얘는 대칭식으로 풀어야 되겠죠. 얘는 만약에 우리가 기존에 풀듯이 이거 전개해서 풀어도 돼. 알겠지? 풀어도 되는데 선생님이 하나 그냥 조금 빠른 풀이를 제안하려고 하거든요. 기존 방법대로 1차를 어디? 얘가 1차잖아요. 그리고 얘는 2차잖아요. 그러니까 1차, 2차 연립 방정식은 1차를 2차에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y는 2a-x. 자, 요걸 여기 넣으세요. 맞지? 넣어가지고 걔의 판별식을 써가지고 실수인 애가 존재하도록 하나 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나와 답이 알겠지? 안 나온다는 게 아니야. 근데 선생님이 지금 제안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얘는 뭐라고? x, y를 순서를 바꿔도 y 대신에 x 넣고 x 대신에 y를 넣어도 여전히 같은 식이 되면 걔를 뭐라 부르죠? 우리가 대칭식이라고 부르죠. 그냥 대칭식 맞지? 왜? 이거 바꾸면 yx가 되는 거고 는 2a가 되고 얘는요? y 더하기 1, x 더하기 1은 7 플러스 a 제곱이 되잖아요. 기존에 있던 식과 같단 말이지 각각이. 그러니까 이건 대칭식이라서 대칭식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합과 곱을 기존 문자 대신에 의미 단위로 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합과 곱을 하나의 대상으로 보는 거야. 되겠니? 자, 그래서 지금 봤더니 합은 여기 있고 선생님 곱이 아닌데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그냥 대칭식이 아니라 대칭식인데 플러스 뭐까지 하는 치환까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입니까? x 플러스 1, y 플러스 1 얘를 라지 x, 라지 y라고 선생님 좀 치환할게요. 치환. 그러면 밑에 있는 식은 얘가 되는 거죠. 선생님 위에 있는 식은 그게 아닌데요. 그럼 내가 조작을 하는 거야. 어떻게? 저 y에다가 x에다가 1을 더하세요. 맞니? 여기 1을 더하고 여기도 1을 더할 거야. 그러면 2가 더해졌으니까 여기도 1 더하기 1을 해서 플러스 1을 해주시면 어때요? 기존 식과 같고 자, 우리가 원하는 문자 라지 x로 바꿀 수가 있겠죠. 되겠니? 자, 그러면 라지 x, 라지 y라는 것은 얘이기 때문에 스몰 x가 실근을 가진다는 것은 라지 x도 실근을 가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곧장 뭘 하시면 된다고? 실근을 가진 조건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합과 곱을 알기 때문에 뭘 빨리 할 수 있습니까? 네, 이 라지 x와 라지 y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식을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얘가 합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2배에 자, 이놈을 부호를 반대로 해서 가지고 오면 되죠. 2차 방식 세울 때. 그 다음 얘는 곱한 것은 그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되겠니? 이놈의 두근이 뭐다? x, y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근이 뭐면 된다고? 실수이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얘가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것도 빠뜨리면 안 돼. 알겠지? 자, 그래서 4분의 d를 쓰면 되겠죠. 절반 공식. a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7 플러스 a 제곱. 됐니?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전개하면 a 제곱 없어지죠. 그래서 2a 플러스 1 마이너스 7이니까 얘가 될 거고 a는 뭐보다? 네, 3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래서 정답은 3이 되겠죠. 자, 처음 얘기했습니다. 그냥 이거를 1차, 2차니까 이렇게 해서 대입해서 그렇게 풀어도 돼, 알겠지? 네, 요거는 이제 본질적으로 이게 치환하는 게 좀 출제 요도에 맞는 것 같아서 이런 풀이를 해봤다. 자, 45번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우리가 이제 모르는 거 있지? 모르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네, 미지수로 설정을 하죠. 모르는 길이라든지 이런 것도 가만히 두면 안 돼. 그리고 관계식을 세우면 되는데 그 관계식이 지금은 뭐다? 연립 방정식이다. 그러니까 문자 두 개에 식 두 개 아마 이런 식이 나오니까 연립 방정식 활용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뭐예요? 2차 식으로 나오면 2차 방정식의 활용 뭐 여기 있었겠죠? 그러니까 똑같아. 하던 대로 하면 돼. 자, 모른다고 가만히 있지 말고 얘를 잠깐 선생님 뭐라 할까요? 뭐 x, 얘를 y라고 할까요? 근데 대각선의 길이가 4루트 13이래요. 자, 이거 숫자 있잖아요. 숫자 이런 것은 다 뭐 하는 거지? 네, 관계식을 세울 수 있는 요소입니다. 자, 여기 뭐가 생각나죠? 네, 피타고라스 정리가 생각이 나야 되겠지. 그래서 이 직각삼각형에서 자,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얘의 제곱이죠. 자, 16 곱하기 13 이렇게 적을게. 이거 제곱하게 되면. 자, 그 다음 자, 얘를 가로 세로를 각각 어떻게 4cm만큼 길게 했대요. 그러니까 여기가 y 플러스 4가 되겠죠? 기존에 있던 것보다 4만큼 커져야 돼. 여기도 x 플러스 4가 됩니다. 자, 그랬더니 기존 넓이보다 96만큼 크대요. 그러면 자, 여기서 구할 수 있는 넓이는 뭐예요? x 더하기 4, y 더하기 4인데 기존의 넓이는 뭐지? x 곱하기 y죠. 그걸 뺐더니 96이다. 되겠지. 그래서 지금처럼 식이 몇 개? 네, 2개 나온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하라는 건 AB에서 AD를 빼래. 즉 x-y 절대값 얘를 구하라 이거죠. 지금 내가 세운 문자에 따르면. 자, 이 둘을 연립하는데 밑에 식이 조금 정리가 잘 되네요. 4에 x 더하기 y 그 다음에 플러스 16이죠. 근데 뒤에 마이너스 xy가 있으니까 이거 없어지면서 자, 뭐가 되냐면 4x 더하기 y는 이항하게 되면 80이 되는 거죠. 근데 4로 또 나누면 20이 되는 겁니다. 됐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두 개의 식을 가지고 뭐 하시면 돼요? 얘를 구하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 원래 어떻게 푸는 게 어떻게 맞아? 얘가 1차고 얘는 몇 차죠? 2차잖아. 그러니까 1차를 2차에 뭐 하세요? 대입하면 되지. 이렇게 대입을 해서 여기 방정식 풀면 돼요. 그래서 y는 20-x 얘 이항해서 여기다가 대입을 해볼게. y 대신에.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 대신에 20-x가 될 거고요. 자, 얘는 계산하면 208이 되네요. 그래서 208 되겠니? 자, x제곱 마이너스 40x 플러스 400이죠. 자, 계산하면 2x제곱 마이너스 40x고요. 자, 얘 넘겨서 빼면 얼마입니까? 네, 플러스 192가 되겠죠. 자, 2로 약분할게요. 96이 되겠죠. 자, 인수분해 12, 8 맞지? 곱하면 96 되고 더하면은 마이너스 붙이면 되죠. 그래서 x-12, x-8은 0이 됩니다. 따라서 x가 12 또는 8이 나왔고요. 자, x가 12가 나오면 더해서 20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기 다시 대입하면 y는 8이 될 거고 이때는 y가 8이 되면 되겠죠? 12가 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됐고 x 빼기 y의 절대값을 물어보면요. 이때도 뭐가 되죠? 4가 되고 이때도 뭐가 됩니까? 4가 됩니다. 둘을 빼고 절대값 씌우면은 그렇지 마이너스 4인데 플러스 4로 바뀌겠죠? 어쨌든 그래서 답이 뭐가 된다? 네, 4가 됩니다.